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진락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카콜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제로 탄산음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제로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로 음료수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없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 강조하면 안 되는 정말 나쁜 점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콜라와 같은 제로 탄산음료는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서 칼로리와 설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제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인공 감미료, 탄산, 카페인 등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로 콜라, 많은 분들께서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엄청 많이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할까? 이 부분에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만 붙으면 광적으로 열광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로가 아닌 제품이 없죠.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술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요새 제로가 붙는데, 제로가 붙은 제품들에는 인공 감미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공 감미료는 예를 들면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것들처럼 이제 설탕의 수백 배로 단맛이 나긴 하지만 칼로리는 없는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제로에는 스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펩시 제로에는 여기에 아스파탐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대사가 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을 오히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로 콜라가 오히려 식욕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하신 정재훈 의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단맛을 주지만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후에는 실제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대한비만학회에서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동물 섭취를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에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좀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의 다른 부작용, 다른 위험성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장내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까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로 콜라나 제로 탄산음료 먹고 막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있습니까? 인공 감미료를 섭취했을 때 이제 두통, 그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 등 이제 여러 연구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발암물질로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 딸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갔는데, 아빠 이 제로 콜라 마시면, 아니면 제로 음료수 계속 마시면 안 걸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책에서 읽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공 감미료 중에서도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이 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이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능성을 의미했고요. 인간에 실제로 발암 위험이 있다는 강한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와 같은 등급에는 알로에 추출물이나 절인 채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엄청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죠. 사실 이제 WHO에서도 이제 아스파탐을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비하는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FDA나 그다음에 유럽 식품안전청 이런 이제 주요 보건 기관들에서도 아스파탐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한다면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섭취만 주의를 하면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에 카페인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제로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로콜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계를 약간 자극을 하고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커피를 많이 먹은 것처럼 불안감, 불면증,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이게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 제로 카페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로 슈가를 넘어서서 제로 카페인까지도 이제 좀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카페인에 좀 민감한데, 제로 슈가만 되어 있는 콜라를 먹으면 밤에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깨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로 카페인까지도 나오니까 그런 건 괜찮겠네요, 그죠? 비단 이제 제로 콜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탄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제로 콜라는 탄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소
산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산성은 치아에도 좀 해로울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치아 부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탄산 음료의 섭취를 좀 줄이고 섭취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산 음료를 먹으면 위산 성분도 산이 합쳐지니까 위산이 막 증가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탄산을 이제 저희가 섭취하게 되면 이제 위 안에서 위산 분비를 좀 자극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GERD라고 하죠. 뻗으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탄산을 드시는 것을 꼭 체크를 하죠. 저희 제로 콜라를 포함해서 이 제로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 콜라를 다이어트 음료로 착각을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가지는 좀 잠재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식욕 조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슐린 분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좀 건강한 다른 대체 음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로콜라 대신에 어떤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 허브차, 과일 주스 또는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추가한 음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제로콜라의 부작용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오늘 제로 콜라 부작용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질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